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심화 경우의 수 문제, 심화 유형 문제 쭉 풀이를 하는 시간이고, 역시 뭐 다 풀어보진 못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하다 싶은 문제 역시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풀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1037번부터 갈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 선택했냐면 얘는 좀 세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공식화 시켜서 얘를 좀 쉽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일일이 세는 방법밖에 없는 문제라서 선생님 좀 도와드리려 합니다. 자, 뭘 이용하시면 되냐면 수형도라는 걸 좀 이용하시면 돼요. 자, 수형도가 뭐냐면 숫자를 셈하는 어떤 도형이야, 그지? 그 도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수를 세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보고 나랑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정확히 연습을 해봅시다. 자, 4명의 학생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가방을 스탠드에 하나씩 놓고 이제 축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4명마다 각자의 가방은 각각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축구가 이제 끝난 후에 임의로 가방을 한 개씩 들었대요, 이제 집에 가려고. 근데 자기 가방을 든 학생이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모조리 다 다른 가방을 들 그런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세볼 거예요. 자, 학생들을 각각 A, B, C, D라고 해놓고요. 그들의 가방을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해보자. 이게 뭐라고요? 그들의 가방을 그냥 A, 얘 가방이 A야. 자, 그 다음에 B의 가방이 B야. C의 가방은 C고요. D의 가방은 D다. 이렇게 했을 때 모조리 다 서로 다른 가방을 가져가야 돼, 그지? 자, 그러면 A부터 입장을 좀 생각해 봐서 가방을 갖고 가는 방법들을 좀 써볼 거예요. 자, A가 지 가방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남의 가방을 갖고 가야 되니까 A가 갖고 가야 되는 가방은 B 아니면 C 아니면 D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A가 B 가져가는 경우 셋이고요. C 가져가는 경우 세고요. D 가져가는 경우 이제 발생할 일들을 쭉 추적해 가서 이들을 다 세는 거지, 그제?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A가 B를 가져갔을 때 이제 남은 가방은 뭐가 되죠? A와 C와 D가 남았어요, 그죠? 이것들을 지금 얘네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데 서로 다 다른 가방 갖고 가야 돼, 그제? 그럼 B는 자기 가방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A, C, D 중에 하나를 갖고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세 개로 좀 갈래를 갈라볼까요, 이렇게? 얘가 B가 A 아니면은 C 아니면 D를 갖고 갈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상황을 세 가지 나눈 거를 또 따로따로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A가 B를 갖고 갔고 B가 A를 가지고 간 상태라면 남은 가방은 C와 D 두 개 남죠, 그죠? 자, 그럼 반드시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면 C는 자기 가방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C가 반드시 D 가방을 이렇게 갖고 와야 되고, 남은 게 C와 D야 지금. 자, D가 C를 갖고 와야 돼, 이렇게. 이 경우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 A, D, C를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게 갖고 가는 경우 한 가지 발생하죠. 이렇게 다 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그럼 두 번째, B와 C가 지금 사용됐으니까 남은 게 B와 C가 사용됐어? 남은 게 A와 D야, 그지? 자, 근데 반드시 D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D가 여기 들어가면, 이쪽에 들어간다면 D는 D 가방을 갖고 가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D와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또 한 가지 경우가 이렇게 발생한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와 D가 지금 사용이 된 세 번째 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B와 D가 사용이 됐으면 이제 남은 건 A와 C가 남았어. 자, 그럼 반드시 A, C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가 B 가방을 갖고 왔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네요, 그죠? 이거 좀 칸이 좁으니까 밑으로 좀 내려서 쓸게요. C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것도 좀 살짝 지워볼까요, 이렇게? 자, 한번 써볼게요, 이제. 자, A가 C 가방을 갖고 갔다면 C가 사용이 된 거니까 지금 남게 되는 게, C가 사용이 된 거니까 남게 되는 게 A, B, D 세 가지 남는 거죠, 그죠? C가 사용이 됐으니 남는 게 A, B, D. 자, 그러면 A, B, D 세 개 남았는데 이 B가 취할 수 있는 게 B는 B 가방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A와 D만 가능하죠. 취할 수 있는 가방이, 그죠? 잠깐만, 이거 좀 안 맞는데 균형이. 여기 좀 맞춰서 쓰자, 이렇게. A 그 다음에 D 이렇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또 두 가지 중을 경우의 수로 또 따져볼 거야. A와 C가 사용이 됐다면 남은 게 B와 D죠, 그죠? 근데 그 B와 D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서로 다 다른 걸 갖고 가야 되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C와 D가 사용이 됐다면 남은 게 A와 B인데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없지. 뭔 얘기냐면 이쪽에 A, B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BA 이렇게 들어가도 서로 다 다른 가방이니까 문제 되지 않아.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 D라고 딱 해놓고 어떻게 갈래가 뻗어지겠어요? D를 사용했으니까 남은 게 A, B, C죠. 그럼 여기에 A와 C의 가능성이 들어가죠. 이 남은 수용도를 여러분들이 채워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세 가지 나왔고 이 경우에 세 가지 나왔고 이 수용도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장식해 보세요. 역시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 여러분한테 맡긴다. 자, 그래서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어떤 이 문제가 뭐 실제로 가방으로 나왔지만 뭐 자기 우산을 서로 다 다른 우산을 갖고 간다 이런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반드시 예로밖에 못 풀어.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유형이라서 37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38번 한번 보세요. 여기 1차 함수 문제네요, 그죠? 1차 함수 문제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요.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나온 눈들이 A와 B랍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좀 A와 B가 주사위의 눈, 그지? 자, 그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가 잡혀있고 얘 기울기죠. 여러분들 여기 x의 개수 a분의 b가 2차 함수의 기울기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반드시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0,1을 지나면서 직선이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보니까 주사위의 눈이니까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a분의 b 값이. 자, 그래서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어떤 직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때 삼각형과 만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건데요. 자, 일단 이런 문제는 항상 푸실 때의 원리가 삼각형이 만날 때의 마지노선을 좀 정해주는 거야. 어디에서 최초로 만나서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꼭 논해봐야 돼요. 그죠? 자, 0,-1을 무조건 지나니까 0,1을 지나면서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림을 좀 키울게요, 선생님이. 0,-1을 지나면서 요 C를 싹 지날 때 이 직선이 처음으로 삼각형과 만나는 그 순간이야. 자, 그리고 그것들이 막 올라가. 기울기가 막 커져서 올라가. 삼각형을 막 관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 그리고 최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지날 때가 마지막이냐? 이 B를 지날 때가 마지막인 거죠. 이렇게. 요 B를 지나서 직선이 이렇게 뻗어 나갈 때가 직선과 삼각형의 마지막 만남.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좀 정해줄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순간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순간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 순간은 이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순간의 기울기 파악 여러분들이 할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간의 기울기 파악 그게 내가 할래. 자, 그럼 C 좌표를 좀 써보면 C 좌표가 지금 3,2라는 게 좀 보이네요. 그죠? C 좌표가 3,2. 자, 그 다음에 이 0,-1과의 기울기를 좀 파악해 주시라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기울기 파악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0,-1가 어디의 기울기? 이 B점의 기울기인데 B점은 지금 2,3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상, 그죠? 2,3 보이죠? 자, 그래서 0,-1과 2,3 사이의 기울기를 좀 찾아서 그 사이를 지난다면 직선은 삼각형과 만납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의 기울기. 기울기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그러면 x가 0부터 3까지 지금 0부터 3까지 간 거면 x의 증가량은 3. 자, 다음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갔죠? 2까지 이렇게 갔죠. 그죠? y의 증가량 역시 3. 그래서 이들의 기울기는 1번의 기울기는 1. 여기까지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자, 좀 올라가서 2번. 2번은 기울기 어떻게 하고 가죠? 좀만 줄일까요? 이렇게 0,-1에서 2,3까지의 어떤 변화를 보면 되죠. 이것도 싹 지울게요. 자, 한번 변화를 쓰시면 x의 증가량은 0에서 지금 2가 된 거니까 증가량은 2죠. 그죠?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올라간 거니까 증가량 4. 그래서 기울기가 2였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인 a분의 b가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면 직선과 삼각형은 만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식으로 밑에 좀 쓸까요? 아까 1번에서의 기울기 1. 자, 2번에서의 기울기 2. 기울기가 그 사이에 있다면 직선과 삼각형은 만납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a분의 b가
1 이상 2 이하인 경우에 이 직선과 삼각형이 만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a분의 b가 1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2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어떤 값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까지 각각을 다 한번 세보려 합니다. 자, a분의 b가 1인 경우라는 건 이건 말이 간단하네. a와 b와 값이 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의 순서상인 눈금들이 같은 것들을 모조리 다 써보니까 1,1, 2,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6,6까지 총 6가지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쵸? 요 얘기 뭔 얘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요. 값이 2인 경우가 뭐야? a분의 b가 2인 경우 이렇게? 그러면 b 값이 2a인 경우, 그러니까 뒤에 눈금이 앞에 눈금보다 2배가 더 큰 경우? 그럼 이렇게 한번 세보자고요. 1,2가 있겠고, 일단, 그죠? 2배 큰. 자, 이쪽 앞에 있는 눈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자, 앞에가 2인 경우는 2배 큰 4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에가 3인 경우는 2배 큰 6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총 이게 3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요까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경우인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뭐 경우의 수는 당연히 1은 좀 넘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어? 그 얘기는 앞에 내가 1을 설정했어요. 그럼 1보다 큰 경우의 수니까 1이 들어와도 안 되고 2가 들어와도 안 돼. 2가 들어가면 왜 안 돼요? 2보단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자리 수가 1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자리 수가 2로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자, 2로 잡아보고 이제 D를 뭐로 잡아야 되냐? 지금 A, B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눈금이 항상 A예요. 자, 그래서 앞에가 2인 경우는 뒷자리 B를 1보다는 커야 되니까 딱 1이 되는 순간이 2죠. 그 다음 숫자인 3부터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숫자인 4를 넣었다고 치면은 딱 2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찾는 그런 눈금이 아니라서 앞자리가 2인 경우 2,3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앞자리가 3인 경우는 1보단 커야 되니까 뒷자리가 3보단 커야 되고 6보단 작아야 되지. 그래서 4와 5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자리가 4인 경우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5와 6 두 가지. 자, 마지막으로 앞자리가 5인 경우는 뒷자리가 6인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합이 총 내가 세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다 더해서 15,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를 전부 다 세서 15가지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038번, 그죠? 이거 잘 봐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밑에 1040번 한번 볼 건데요. 1040번도 좀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선생님이 좀 문제로 풀어보려고 잡았고, 한번 봅시다. 일단 한 번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계단을 뛰어 오를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6개의 계단을 전부 다 오르려고 한대요. 그래서 1이나 2라는 숫자 값으로 그들을 더해서 6을 만들란 얘기지. 요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계단을 오를 때 무조건 그렇게 총 6칸을 오는 거야, 나는 지금. 자, 그러면 합이 6이 되게끔 설정을 하는 건데, 합이 6이 되는 방법, 1과 숫자 2로 합이 6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1로만 6번 더 할 수 있죠, 이렇게. 점점점 1인데 이게 총 6가지, 6개죠, 1의 개수가. 이렇게 1을 6번 더해서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 1의 개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1과 2를 조합시켜 보려 해요. 자, 근데 두 번째 경우는 1을 한 번만 줄이면 2가 여기다 더해지더라도 합이 6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은 항상 짝수번 줄여야 돼, 줄일 때. 1을 2번 줄였어. 그럼 1은 4개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2가 한 번 포함되면 이들의 합이 6이 된다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씩 4번 오르고 두 칸을 한 번 오르면 6칸 오른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게 두 번째 얘기. 그 다음 세 번째 얘기는 뭐겠어요? 1이 몇 번 줄여야 된다고요? 짝수번. 또 2번 줄여야 할까? 1이 2번 줄어서 1 한 번, 1 한 번, 그 다음에 2 2번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또 이들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예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에는 두 칸씩 3번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좀 분류를 해놓고,
이것들이 자리 바뀌는 걸 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칸 올라가고 두 칸 올라갈 수도 있지만 두 칸을 먼저 이렇게 앞에 쑥 올라가고 나머지를 한 칸씩 4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자리 바뀌는 걸 꼭 고려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숫자 1밖에 없으니까 얘는 자리 바꿈이 의미가 없어, 그죠? 얘는 한 가지가 그대로 한 가지야, 그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두 칸을 언제 올라가느냐가 관건이니까 첫 번째에 두 칸 올라갈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좀 쓸까요? 이렇게 이 첫 번째에 두 칸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두 칸 올라갈 수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이가 위치한 곳에 따라서 총 5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1 두 번에 2도 두 번인데 이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쓰면서 다 셀 거야. 자, 어떻게 되는지 잘 봅니다. 자, 1 두 번에 2 두 번, 이것들을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자, 일단 있는 그대로 1, 1, 2, 2를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고정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이제 이것들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 1의 위치가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변하겠네요. 고정된 1은 그대로 쓰시고요. 1을 두 번째 자리에, 아니지, 총 세 번째 자리지, 그제? 세 번째 자리에 넣고 나머지를 2 채워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1을 여기로 변환시킬 수도 있겠죠, 제일 끝쪽으로. 그래서 1, 2, 1의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러면 1을 앞에 1을 고정시켰을 때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앞을 2로 고정시켜. 자, 이번에 앞을 2로 고정시켜봐, 얘를. 자, 이제 나머지들을 배열시켜. 자, 그럼 1 두 번에 2 한 번 남았죠. 자, 그럼 이 2의 위치에 따라서 또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아마. 그죠? 2가 제일 끝에 있는 경우, 두 번째 있는 경우, 첫 번째 있는 경우로 생기겠죠? 그럼 첫 번째 2를 넣고 1, 1이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넣고 1, 1이 이렇게 들어간 경우까지 해서 총 이 6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얘기랑 또 일맥상통이 하냐면 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얘기도 같이 꼭 전달을 좀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윷놀이 아시잖아요, 그죠? 윷놀이 어떻게 생긴 거? 윷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또 왜 이렇게 두꺼워? 자, 이렇게 윷놀이판을 그려봤어요. 좀 웃기게 생겼네요. 자, 좀 크게 확대. 윷놀이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나온 거? 아나? 여러분들 윷놀이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나? 이거 개입니다. 이거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 개가 나오는 경우도 아까 1, 1, 2, 2를 배열하는 방법과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윷놀이 계산하실 때 개가 나온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센 6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윷놀이에서 개가 나오는 경우랑 밑에 1, 1, 2, 2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은 원리였다 이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6가지죠, 그죠? 6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만 3개 배열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자리 바꿔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들의 총합이 얼마예요, 그러면? 13가지네, 그지? 자, 그래서 얘 답을 뭐 13가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1040번. 네, 얘기가 길었네요, 그죠? 1040번.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밑에 내려가서 1040 몇 번을 해볼까요? 길찾기 문제 여러분들 해보시고 44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사전식 배열 문제가 좀 등장을 했는데 사전식 배열이 뭔지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봐 선생님이 요 문제 좀 선별을 했고요. 사전식 배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 사전식 배열 했을 때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A, B, C, D, E 이런 게 사전식 배열의 제일 첫 번째야.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흘러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났을 때 제일 작은 숫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작은 숫자가 배열되는 거야, 얘들아. 1, 2, 3, 4, 5라고 생각해 놓고 두 번째 작은 숫자니까 이 둘이 자리 바꾼 게 두 번째로 작은 숫자지.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T. 여기까지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사전식 배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 여기 자리 바꿈이 모조리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가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칸이 C 다음으로 작은 게 뭐죠? 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A, B, D, 그 다음에 C, E. 이게 첫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리 바꾼 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얘기야. 이렇게 사전식 배열을 쭉 했을 때
이들의 52번째에 배열되는 문자는 뭘까요? 이런 얘기인데, 이거 일일이 다 세는 문제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일일이 세는 문제는 아니고 맨 첫 번째 문자 열만 고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첫 번째 문자열을 내가 A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남은 문자열이 총 4개죠. 5개의 문자를 배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4개의 문자열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들은 아무렇게나 다 배열이 되더라도 사전식 배열을 쭉 마칠 거고, 지들끼리 알아서. 그럼 나는 이 4칸이 일렬 배열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여기가 1개. 이렇게 돼서 이들의 곱 24, 그죠? 24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B, C, D, E부터 시작해서 앞자리 문자열을 A로 고정시켰을 때 총 24가지 사전식 배열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자리 A로 고정시켰을 때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얘기는 앞자리 A에 고정된 게 끝났으니까 커져야 되죠. 그 다음엔 앞자리를 B로 고정시켰을 때도 역시 뒤에 4칸이 남죠. 자, 이것들을 또 일렬 배열하는 게 역시 24가지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 작업까지 해주면 총 48번째 사정식 배열까지는 나온 거죠. 이거까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살 거 49, 50, 51, 52 셀 게 얼마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50번째부터 내가 좀 카운팅을 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봅니다. 50이 아니군요. 49번째군요. 이걸 지우고 다시 여기다 쓰자. 다시 49, 50, 51, 52. 내가 찾는 거 이거. 그죠? 자, 49번째부터. 49번째는 이제 C로 시작하는, 맨 앞자리가 C로 시작하는 문자열의 제일 첫 번째 사전식 배열이죠. 자, 그러면 C 앞에 고정시키고 순서대로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C 제외했으니까 A, B, D, E 이렇게. 이게 첫 번째 49번째 사전식 배열이네. 그죠? 그다음 50번째는 이렇게 두 개 자리가 바뀐 거라며. 그지? 그래서 50번째는 C, A, B, E, D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지금 50번째죠. 그죠? 그다음 51번째는 C, A,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세 번째 열이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B 다음에 큰 게 뭐죠? D죠. 그죠? C, A, D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남은 거 2개 넣는 거지. C, A, D, B, 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자, 다음 52번째 얘네들이 자리가 또 바뀌면 될 테니까 C, A, D, E, B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52번째 찾는 문자열, 그게 뭐였냐면 C, A, D, E, B라는 이런 문자열을 내가 52번째로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44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도 이제 상황 분류를 좀 해야 되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좀 같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간단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또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보면 A, B, C, D 4명을 이제 학생을 일렬로 한 줄로 세운대요. 그죠?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딱 한 게 있어요. D가 C보다 앞에 서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D가 C보다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칸 앞에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D가 C보다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C가 한참 뒤에 있어서 이런 상태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D가 C보다 앞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D의 위치야, 얘들아. D가 항상 C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D의 위치를 정해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배열을 조금 생각해봐, 이런 얘기야. 자,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D가 있어야 될 위치는 몇 가지냐면 총 3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4칸 중에 첫 번째 칸 가능하죠. 그럼 이 어딘가 3칸 중에 어딘가에 C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D가 두 번째 위치할 수도 있어요. 총 4칸 중에 두 번째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D가 위치하고 나머지 3칸이 남아있는 두 번째 경우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 칸에 D가 있는 경우겠죠. 이렇게.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인 D가 제일 끝에 있으면 D가 C보다 앞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3가지 경우밖에 없고,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남아있는 문자인 A, B, C가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이 조건에 대해서 만족돼. 그제? A, B, C가 아무렇게나 배열되라. 3명을 일렬 배열해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이 6가지가 나와.
요 1번은 알겠지,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근데 D가 반드시 C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C가 들어갈 곳 먼저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C가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죠? 자, 그럼 C를 어딘가에 채워? 그래, 너 여기 들어갔다. 그럼 A와 B는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그냥 일괄배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경우의 수입니다. 자, 마지막 경우의 수는 이 C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보나마나 여기밖에 들어갈 곳이 없다고요. D가 C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지? C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C가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A와 B는 자유롭게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2 곱하기 1이라서 이게 두 가지죠. 이렇게 하여 이들의 합인 총 12가지가 내가 찾는 경우의 수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45번 얘기였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 경우의 수 심화 문제 마지막 장. 조금 뭐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들만 좀 추리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도 내가 이 이외에도 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아, 그런 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올린 해설에서 분명히 아마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것만 일단 잘 들어봅시다. 자, 49번 문제네요, 그죠? 4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중학교 축구 경기 대회에서 16개의 팀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6개의 팀이 4팀씩 4조를 이루어서 지금 조에서 경기를 서로 한 번씩 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총 16팀이 있었는데 이렇게 4팀씩 조 4개로 나눈 거야. 자, 지금 그려지는 거 보이죠? 3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4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1등, 2등을 가려. 요 안에서 1등, 2등을 가려서 1등, 2등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1등, 2등, 여기에서 1등, 2등, 여기에서 1등, 2등, 여기에서 1등, 2등 이 올라가서 또 그들이 8강전을 해. 이렇게 8강전에서 또 이긴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또 그들이 4강전을 해. 이긴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들이 결승전을 해. 여기까지가 지금 모든 경기의 끝이야.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지, 그죠? 자, 그래서 16개의 팀이 치른 경기는 모두 몇 번인가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16강전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가 16강전이에요, 시작이. 자, 그러면 각 조마다 몇 번의 경기를 하는지를 세고, 그러니까 이 조 안에서 일어나는 경기의 수를 세고 곱하기 4를 하면 이 4개의 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기의 수가 일단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경기는 몇 명이서 하는 거냐면 서로 두 팀이 만나서 경기를 하는 거니까 네모칸을 2개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한 조의 가능성이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 4 곱하기 3을 채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 A라고 그 B라고 하면은 잘 안 보인다. 이거 지우고 다시. 요 A라고 놓고 A팀, B팀이라고 놨다면 A와 B가 만나서 경기를 하나, B와 A가 만나서 경기를 하나, 의미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한 걸 여기는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총 6가지가 되고, 이 6가지가 의미가 뭐냐면 한 조에서 발생하는 총 경기 수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조에서 6번 경기를 하니까 그게 4개의 조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6 곱하기 4가 16강전에서 발생하는 총 경기의 수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16강전이 원래 세기가 어려웠던 거니까 나머지 경기들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세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지금 8강전에서 경기 몇 번 해? 한 번. 봐봐 잘. 2번, 3번, 4번 하죠. 8강전에서 경기 4번 합니다. 이렇게. 자, 그들이 올라갔어요. 여기 동그라미들 보이죠? 여기 올라간 친구들. 4강전에서 경기 몇 번 합니까?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니까 2번 하죠. 4강전에서 경기 2번. 자,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 경기 한 번까지 하시면 이게 총 경기의 수죠. 그래서 이것들의 합인 정답이 31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49번 정답 31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셀 때 이 각 조에서 센 거 있죠. 이 조에서 센 거 어떻게 셌는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것만 좀 중요했던 내용 4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0번
봅시다 한번. 자, 9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데요. 자, 이때 세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유형 문제에서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군요. 자, 삼각형을 만들려면 나는 점을 몇 개 선택해야 돼요? 예, 3개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점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9개의 점 중에서 점 3개 선택한다? 9명 중 회장 3명을 뽑는다? 이런 얘기, 그지? 자, 그러면 3칸을 좀 만들어서,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3개 선택하나, 이들이 순서 바꾸는 게 지금 좀 지우자. 이렇게 세 점을 선택했다 쳐봐. 이들이 순서 바꾸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 삼각형에서는.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 이게 지금 의미가 뭐라고요?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총 개수. 근데 아까처럼 내가 세 점을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면 세 점을 그건 삼각형이 안 되고 직선이 돼. 그지? 그럼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니까 그 직선이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체의 경우의 수였고요.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야. 9점 중에 그냥 3점을 선택하는 방법 수가 이렇다고. 근데 여기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내가 골라내서 빼겠다. 그럼 직선 몇 개인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로로 3개 있네요. 그죠? 그다음 가로로도 3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몇 개 만들어지나요? 1개, 2개? 그래서 3개, 3개, 2개만큼이 직선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 계산한 게 지금 이거 얼마죠? 계산한 게 84. 여러분들 쭉 계산해봐. 다음 뒤에 계산한 건 8이야. 그들의 차이 76. 네, 답이 7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삼각형 문제, 유형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데 삼각형 안 되는 것만큼을 좀 빼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생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서. 자, 한번 봅시다. 7개의 점이 지금 반원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림 보시면. 근데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A 구하라는 게 지금 2점 골라서 지금 직선 만들 수 있는 그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고, 이 B라는 게 뭐냐면 3점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찾으래요.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그죠? 직선 만드는 건 처음이니까 좀 해볼게 지금. 자, 직선은 몇 점이 만나서 이루어지냐면 2점이 만나면 이루어져. 그지? 이렇게 만들어줘도 직선이지.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2점을 골라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골라서 직선을 만들어요.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으로 끝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이 2점을 만들어서 직선을 만들면은 한없이 양쪽으로 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점이랑 이 점 골라도 의미가 다를까? 이 점이랑 이 점 골라도 의미가 다를까요? 같아요. 양쪽 끝으로 뻗어나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직선은 몇 개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2개 고르나 이렇게 2개 고르나 하물며 이렇게 2개 고르나 다 똑같은 직선의 의미를 갖는다고. 1개라고. 1개. 그지? 자, 그래서 이것만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직선, 즉 A의 개수를 세는 거죠. 나는 지금. 그죠? 자, 직선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점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A 지울까요? A라고만 씁시다. 그냥 2개의 점을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총 점이 7개였어. 네모칸 2개야. 그럼 그죠? 이렇게 7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고, 2개 선택한 거 자리 바뀌는 게 의미가 없죠? 2 곱하기 1이야. 그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점 중에 2점을 고른 거는 직선의 의미가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죠? 4점 중에 2점을 골라라? 그러면 4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 직선 만드는 법에 대해서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리고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눠야 직선의 개수가, 요 안에서 발생하는 직선의 개수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걸 빼버릴 건데 이걸 빼면은 이 안에서 발생한 직선을 모조리 다 뺀 거잖아. 그지? 근데 한 개는 세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반드시 더하기 1. 왜 더하기 1 했다고요? 이러면 전부 다 뺀 거야. 여기서 만들어진 걸. 한 개는 세야 돼. 그지? 자, 그래서 더하기 1을 꼭 해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게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6 나올 거야 아마 이거. 그죠? 16. 그 다음에 이제 B. 이제 3점을 선택하죠. 이제 3개의 점을 선택.
자, 그러면은 네모칸 3개. 그러면 총 7개의 점이니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들어가고 밑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요.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 안 되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 선상에서는 삼각형이 안 되네.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고르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4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고르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들어가고요. 3칸 나눴던 거예요, 사실은. 밑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합니다. 여긴 더하기 1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직선이에요. 요 안에서 놀아나면, 그죠? 직선 세는 게 아니라 지금 삼각형 세는 거잖아. 그냥 싹 다 빼면 돼, 이건, 그죠? 자, 그래서 앞에 게 35 나올 거고요. 계산하시면 여기 뒤에 게 4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뺀 게 31. 이들의 합. 그래서 47. 답이 4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 더하기 B 값이 47이었다 이런 얘기야. 자, 이 직선 센 거 더하기 1한 거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게 52번이었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53번. 자,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의 각변을 4등분하여 얻은 도형이다. 그러니까 각각 4등분한 거네, 그제? 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몇 개 있습니까? 이랬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총개수를 어떻게 세는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어떻게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되냐면,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이 도형을 지금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가로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초록색으로 할까요? 한 칸만 줄여서, 네,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세로선과 가로선이 각각 5개씩 있었던 거야. 자, 근데 내가 가로선 중에 어느 2개의 가로선을 골라, 어느 2개의 가로선을 이렇게 골라,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죠? 그 다음 세로선 중에 어느 2개를 골라, 이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초록색으로 색깔을 맞춰서 세로선 중에 어느 2개를 골라, 이렇게. 그러면 가로선 고른 2개 여기에 걸쳐 있고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야겠습니다. 노란 걸로 좀 해볼까요? 잘 보세요. 자, 가로선 고른 거 2개, 요 라인이랑 요 라인이죠, 그죠? 세로선 2개 고른 거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이죠. 자, 그래서 가로선 중에 2개를 고르고 세로선 중에 2개를 고르면 어떤 사각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선 중 2개를 고르고 세로선 중 역시 2개를 골라요. 그래서 그들의 조합으로 우리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가로선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은 총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들의 자리 바뀜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선, 그죠? 그래서 가로선 중 2개를 고르는 방법은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방법이랑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로선 중 2개 고르는 방법은 사건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죠. 세로선 중 2개,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 2 곱하기 1로 나눠요. 이들의 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들의 곱이기 때문에 총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자체가 총 100개가 나옵니다. 앞에 10, 뒤에 10, 그들의 곱 100.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이 100개. 자,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는 필요 없대요, 읽어보니까. 네, 맞아요. 정사각형은 필요 없대요. 직사각형만 필요하대요.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를 우리가 골라 세서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정사각형의 종류 몇 개 안 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좀 봅시다. 이 한 칸짜리 정사각형 있죠, 그죠? 자, 그럼 한 칸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난 지금 정사각형을 세는 중. 한 칸짜리. 그 다음에 쭉 연장해서 4칸짜리도 있죠, 이렇게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뭐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 2짜리도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총 4칸짜리, 그지? 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 그 다음에 9칸짜리도 있어요, 보시면. 좀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그죠? 9칸짜리도 있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 16칸짜리 정사각형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개짜리는 뭐 세기 쉽네요, 그죠? 뭐 4개씩 4칸 있으니까 4 곱하기 4만큼 있겠죠? 16개. 그 다음에 4칸짜리는 한 라인에 지금 몇 개 생기냐면 이렇게 1개,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생기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라인에 3개 생겨요, 그죠? 그런 라인이 몇 개 있냐면 2라인, 3라인.
3개씩 세 라인. 그럼 3 곱하기 3만큼 생겨. 9개가 생겨.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9개짜리 이제 9개짜리는 한 라인에 몇 개 생길까요? 한 개. 이렇게 2개밖에 못 생기네요. 그죠? 2개씩 두 라인. 2 곱하기 2만큼 생겨. 그럼 그지? 보이죠? 이렇게 총 4개 있다는 게 2 곱하기 2만큼 생겨. 그들의 원리를 따라가니 너는 1 곱하기 1 한 개. 제일 큰 놈 이거 자체 한 개. 그지? 그렇게 해서 이것들 모조리 더한 게 정사각형의 총 개수. 그래서 30개가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뭐야? 100개 중에 정사각형 30개 필요 없잖아. 그지? 이렇게 빼주신 게 총 70개라서 답이 70개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앞에부터 시작해서 좀 심화 문제 풀이가 좀 길게 했네요, 선생님이. 그죠? 근데 선생님 중요시 하라고 했던 것 꼭 기억해서 이따 확률 수업할 때도 또 써먹을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수학 갈 때도 우리는 확률과 통일하는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세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화 문제나 뭐 유형 문제 풀면서 몰랐던 거는 영상 꼭 참고해서 잘 풀어보시고, 자, 그 내일이 또 주말이네요, 여러분들. 그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열심히 좀 선생님 안 보고 있다고 해서 좀 놀지 마시고 부탁인데 좀 열심히 좀 해서 좀 다음 2차 집필 때 좀 좋은 성적 좀 내봅시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